한겨울 추위와 파도가 몰아치는 제주 최남단 모슬포 앞바다. 바다 사나이들이 겨울 바다의 보물을 찾아 나섭니다.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보물은 바로 방어. 담아. 물살 세구, 수심 깊은 바다에서 자란 방어는 겨울 바다의 진미죠. 너 학교안녕 벌경 내불라 벌경. 모슬포에선 이곳만의 독특한 들망어법으로 잡은 자리돔을 방어에 미끼로 씁니다. 그리고는 제주에서도 가장 거친 모슬포와 마라도 사이의 바다로 옮겨와 외줄 낚시로 방어를 잡습니다. 10kg이 넘는 초대형 방어와의 힘겨루기가 끊이질 않는 치열한 삶의 현장. 바다 사나이들의 땀냄새 짙게 밴 최남단 모슬포의 겨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제주 최남단 모슬포항에 겨울이 왔습니다. 바다 사나이들의 방어 사냥이 시작되는 계절이죠. 방어는 바다 수온이 내려가는 12월부터 제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으면 출근하시는 거예요? 뭐 챙겨 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뭘 간식거리 뭐 챙겨 오셨는데 간식거리? 돼지고기하고 김치하고 이것저것. 배들이 바다로 나가는 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 팔톤 어선 흥진호도 8명의 선원을 싣고 방어 사냥에 나섭니다. 배의 키를 잡은 건 가파도 출신의 강순남 선장. 이른 나이에도 바다가 편한 천상 바다 사나이죠. 강 선장이 방어보다 먼저 찾아야 하는 건 자리돔 떼. 자리는 보통 어떤 데서 잡히는 거예요? 바위에. 그 바위라도 이제 큰 바위. 예를 들어 저희도 그 육상에 보면 오름이 있잖아. 네. 물 밑에도 저런 바위들이 있어. 아,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돔이 나온다는 거기에 물이 받치는 곳에. 그 사이 선원들은 낚싯줄을 챙깁니다. 모슬포 바다 사나이들은 자리돔을 미끼로 꿰인 외줄 낚시로 방어를 잡기 때문이죠. 낚싯줄이 좀 두툼해요? 몇 호예요? 이게 14호. 그럼 좀 굵은 편이에요? 옛날보다는 좀 굵지. 뭐 14호 아니면 그냥 끊어져. 끊어져 버려요. 한 번 출항할 때마다 선원 한 명이 챙겨야 하는 낚싯줄의 길이는 1000m나 됩니다. 몇 년째 배 타는 거예요? 1년? 초보네요, 초보. 그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말씀 안 돼요. 할 말 하세요? 그냥 그래요. 안 힘들어요? 힘들긴 해도 모슬포 바다 사나이들에게 한겨울 방어만 한 효자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자리돔 어장을 찾는 건 순전히 경험 풍부한 선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강순남 선장이 배를 멈췄습니다.
해 올라올 때까지 다 쭉 기다려야지. 해 올라올 때까지요? 예. 왜요? 그 자리돔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확인해. 선원들도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동이 터야 움직이는 자리돔의 습성 때문이죠. 자, 이제부턴 서둘러야 합니다. 방어 낚시에 미끼로 쓸 자리돔이 활동을 시작할 때거든요. 선원들이 서둘러 작은 배 2척을 본선에서 바다로 내립니다. 자리돔 그물을 바다에 넓게 펴는 역할을 해줄 전마선들이죠. 모슬포의 자리돔 잡이는 독특합니다. 자리돔떼가 탐지된 길목에 닻을 내리고 본선에 연결된 자리돔 그물을 2척 전마선에 연결해서 양쪽으로 넓게 그물을 펴놓고 사방 20m의 그물 안으로 자리돔떼가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그 사이 선원들도 소형 어군 탐지기를 기다란 장대에 매달아 그물 안 바다 밑으로 내립니다. 일명 깔때기라는데 저걸로 이제 자리가 들었나 사들났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저걸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게 자리돔은 방어 사냥의 성패를 좌우하는 미끼. 드디어 자리돔떼가 포착됐습니다. 고향인 가파도에서 17살 때부터 자리돔을 잡아온 강순남 선장의 노련한 사냥 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학구만 좀 벌경 내불라 벌경. 강 선장의 지시에 맞춰서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자리돔이 그물 안을 빠져나가기 전에 재빨리 그물을 들어 올려야 해서죠. 이른바 들망어법. 모슬포 바다 사나이들 중에서도 가파도 출신 어부들만이 할 수 있다는 독특한 자리돔 사냥법입니다. 바닷물에 자리돔까지 더해진 자리돔 그물의 무게는 평균 1톤. 하지만 자리돔을 많이 잡아 올릴수록 방어 사냥의 결과도 좋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잡힌 자리돔을 산채로 본선의 어창에 잘 옮겨 실어야 합니다. 죽은 미끼는 물지 않는 방어의 습성 때문이죠. 왜 그물을 다시 밀어요? 다시 깔아야죠. 왜요? 자리돔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아까 잡긴 잡았잖아요. 그까지는 택도 없어. 많이 잡아야 돼. 많이 잡아요. 그때야 그만. 잘못되면 계속. 바다에 자리돔 그물을 펼쳤다 걷어들이는 작업은 미끼의 양이 부족하다 싶지 않을 만큼 자리돔이 충분히 잡힐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됩니다. 애써 잡아 어창에 넣은 자리돔 중 물 위로 떠오른 녀석들은 다시 건져서 불에 찬 공기를 빼줍니다. 깊은 바다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수압차 조절에 실패한 녀석들이죠. 바람 때문에 내가 빠지면 밑으로 쑥 들어가. 방어의 미끼가 되어줄 자리돔을 한 마리라도 죽이고 싶지 않은 바다 사나이들의 마음이 담긴 행동인 거죠. 본격적인 방어 사냥을 위해 이제 서둘러 자리를 옮겨가야 합니다. 배가 방어 어장을 향해 내달리는 사이 선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울 준비를 합니다. 메뉴라고는 고봉밥에
삶은 돼지고기와 김치에다가 배추고기 전부지만 새벽 3시에 집을 나온 지 8시간 만에 겨우 먹는 첫 끼는 참으로 꿀맛입니다. 하지만 육지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사이기도 하죠.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몇 끼를요? 한 끼? 점심은요? 못 먹어요. 점심 못 먹어요? 자리도 머장인 강정 앞바다에서 1시간쯤 달려왔을까요? 물살이 거세지는 걸 보니 목적지에 가까워졌나 봅니다. 모슬포 바다 사나이들이 방어를 잡으러 오는 어장은 모슬포와 마라도 사이의 해역입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데다 바람도 강한 곳이라 방어의 활동량이 많아져서 육질은 탄탄해지고 살은 기름지게 해주는 곳이죠. 덕분에 마라도 앞바다는 매년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방어철이면 배들로 북적입니다. 흥진호도 본격적으로 방어를 낚을 준비를 합니다. 미끼롯을 자리돔의 상태부터 확인하죠. 죽은 자리는 방어가 안 차요, 안 차. 떠다녀가지고 고기도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와서 먹지 가만히 있는 건 안 먹어요. 모슬포 바다 사나이들의 방어 낚시는 외줄에 봉돌을 달고 낚싯바늘에 살아있는 자리돔을 등 꿰기 한 다음에 바다에 70여 미터 이상 흘려 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배 한쪽에서는 다른 선원들이 애써 잡아온 자리돔을 바다에 뿌립니다. 이 바다 사나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방어를 모이게끔 많이 모이게끔 해놔는 거예요. 자리돔으로요? 네. 그러면은 방어가 모여들고 먹이를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와가지고 이게 낚시. 굳이 잡기도 쉽지 않은 자리돔을 미끼로 쓰는 건 수직으로 헤엄치는 녀석들의 습성 때문이랍니다. 방어가 사는 수심 70m 깊은 바다 속까지 수직으로 곧장 내려가서 미끼로 물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어종 중에 하나가 바로 자리돔이라네요. 근데 왜 다른 분들 손으로 하시는데 왜 낚싯대로 하세요? 저 배 보면 낚싯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한 마리가 들어 낚싯대로 잡으면 천천히 올리잖아요. 고기가 따라 붙는다고. 그러니까 고기 안 올라가 큰일 납니다. 캘렌티면 고기가 안 물어. 고기 안 물면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거는 일단 다 내놔야 돼.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강순남 선장까지 좌불안석. 선원들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좀처럼 입질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포인트를 잘못 잡기라도 한 걸까요? 마라도가 그 수심이 깊고 어떤 고기가 흘러가다가 딱 머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져 있어 이 저 바다 한가운데 최남단에 그래서 이 고기 이런 방어 때나 멸치 때나 이런 참치 때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물발이 엄청 센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세지 아저씨가 보시죠. 드디어 방어들이 미끼를 물었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선원들의 손길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어는
호락호락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방어들이 금방 안 오지. 수심 70m의 깊은 바다에서 미끼를 문 방어를 끌어올리려면은 녀석과의 팽팽한 힘겨루기에서 이겨야 한다네요. 10km 넘어간다고요? 넘어갈 때는 아, 물었대? 방어 낚시 20년 베테랑 선원 강동백 씨는 낚싯줄을 풀었다 당기기를 되풀이하면서 방어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립니다. 힘겨루기 하는 거라 지금 방어하고 서로 다. 그렇게 5분이 넘는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방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의 첫 수확. 이 정도면 꽤 큰 방어랍니다. 갑자기 선원들이 바빠졌습니다. 무리지어 회유하는 방어의 습성 때문이죠. 방어는 한 마리가 잡히면 경쟁이라도 하듯 연달아 신호를 보내온답니다.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나 봐요. 좀. 네, 물조류가 낮은 것 같아. 지금 나오는 거에. 이게 방어는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습성이 그래요. 한 마리 잡히면 또 잡히겠네요. 네, 저기 또 나왔잖아요. 저기 또 잡혔잖아요. 처음 입질 받는 게 어렵더니 이젠 잡히는 족족 대물급입니다. 이 녀석도 좋기 10kg은 넘을 듯하죠. 그런데 대물을 낚아 올린 기쁨도 잠시 선원들이 위치까지 바꿔가면서 분주해졌습니다. 갑자기 저쪽으로 갔어요? 네? 둘이요? 지금 꼬인 거예요? 방어는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속도도 엄청 빠른 녀석이라네요. 물속에서 시속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라고 말이죠. 확 넘어가는 게 그러다 보니 자리던 미끼를 문 후에도 상하 좌우 어디든 힘이 빠질 때까지는 내빼는 성질이 있어서 낚싯줄이 서로 엉키는 일이 잦을 수밖에는 없답니다. 고기가 이 지그작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엉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보면서 돌라야지 서로. 하지만 엉킨 걸 끝내 풀지 못하면 잘라내버려야 하기 때문에 선원 한 사람이 1000m나 되는 채비를 준비해오는 거랍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끝으로 전해오는 느낌이 묵직하다 싶으면 옆 사람이 얼른 뜰채를 준비해서 건져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한 배를 탄 방어 사냥꾼들은 서로 간의 호흡도 잘 맞아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답니다. 몇 킬로나 나가요? 12kg. 크기가 4kg 이상 대로 치거든요. 4kg 이상은 대로. 그 다음에 8kg 이상은 습대로 해가지고 대방어 2개치를 쳐줘요. 마라도 앞바다에서 방어 사냥 포인트는 각 배의 선장들이 선택하고 항로를 잡습니다. 수심이 깊은 데서 얕은 데로 와가지고. 수심 얕은 데는 좀 잘 안 물어요? 아무래도
그럼 보통 몇 미터 쪽에서 이렇게 수심에서 잡혀요? 70m. 목적지는 물론 방어가 많이 잡힐 만한 곳이죠. 현재 마라도 앞바다에서 자리돔을 미끼로 방어를 잡는 배는 모두 8척. 여기에 전갱이를 미끼로 잡는 10척의 소형 어선들까지 모두 한데 몰려 낚시를 하기 때문에 방어잡이는 자리 선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이 좀 불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게 바다 날씨. 갑자기 바람이 세지더니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다 사나이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방어 사냥에만 열을 올립니다. 바다 세고 바람 불고 해가면 힘들지. 배가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바다가 너무 세가지고. 강순남 선장이 이번에도 포인트를 잘 잡았나 봅니다. 방어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게다가 씨알도 아주 굵은 대방어들입니다. 바다 사나이들에겐 종일 계속된 방어 사냥으로 쌓인 피로도 잊게 해주는 아주 보물들이죠. 여기다 보면 나쁜 데가 없어요. 이 양쪽 어깨 보고서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해요. 외줄 낚시로 방어를 잡는 터라 선원들은 손도 성할 날이 없습니다. 검지 손가락에 낀 검은색 고무밴드가 유일한 보호 장비죠. 저 여자들 바라질 할 때 끼듯이 이거 손보는 거. 하지만 바다 사나이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답니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좀 리얼. 안 되면은 힘들지. 아무래도 작업이 안 되면은 힘들지. 사실 요 몇 년간은 방어 어획량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상어가 나타나서 방어를 쫓아내더니 그나마 작년엔 아예 방어가 돌아오지조차 않았죠. 밤도 못했지, 밤도. 근데 올해는 어때요? 좀 나요? 올해는 괜찮겠는데. 많이 잡으면 힘들지 뭐. 주물러라고 있겠어요. 많이 잡으면 좋지. 방어가 풍어를 이룰 때는 해가 질 때까지 방어잡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방어판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바다 사나이들에겐 어획량이 좋아야 집에 두둑한 봉투를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조업을 시작한 지 13시간째. 강 선장이 항로를 바꿨습니다. 흥진호 방어 사냥꾼들은 비로소 바닷물에 푹 젖은 장갑을 벗습니다. 흥진호는 모슬포항에 배를 대기 전에 방파제 안쪽 축양장에 먼저 들릅니다. 잡은 방어를 경매에 붙이기 위해서죠. 최근의 방어 경매는 모슬포 수협이 맡아서 합니다. 수협이 어민들을 대신해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된다게. 괜찮게. 그럼 척 하나 가고. 경매는 방어의 무게에 따라서 특, 배,
중방어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딱 저기다 특 8kg 치면 괜찮고. 특방어는 그야말로 최상급. 8kg이 넘어야 합니다. 4kg 이상은 대방어, 그리고 4kg 이하는 중방어로 구분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대우다. 없어. 하나 대 하나. 6개 하나. 6개. 네, 가격 차가 많이 나나요? 2배 차예요. 2배 차. 뭐랑? 대랑 특이랑. 특이 더 맛있어요? 맛있는 건 특이 맛있어. 경매를 마친 방어는 이곳 축양장에서 먹이를 주면서 활어 상태로 보관한답니다. 그러다가 사가겠다는 주문이 오면 활어차에 실어 판매지로 보내지지요. 그러다 보니 방어 경매는 죽은 녀석은 없는지 끝까지 살펴야 끝이 납니다. 죽은 거는 가격 차가 많이 나나요? 아니요. 여기서 안 팔아요. 산 거만. 네, 60개, 13개. 오늘 흥진호 선원들은 종일 흘린 땀의 결실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몇 마리 잡은 거예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몇 마리? 70몇 마리 넘게 잡았어요. 몇 마리요? 네. 기분 어떠세요? 만선의 기쁨으로 바다 사나이의 마음도 풍요롭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못을 부항을 떠났던 흥진호가 어둠이 내려앉은 항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5시간 만에 육지로 돌아온 바다 사나이들. 이들을 맞아주는 건 죽은 방어를 살아온 안악들. 활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 진미 방어 맛을 보려는 모슬포 토박이들이죠. 이게 이거 가져가지고 방어 젓갈도 하고요. 산적 그것도 하고 뼈다귀로는 매운탕도 끓여 먹고 지도 끓여 먹고 또 살은 또 해서 저 말려가지고 튀겨서도 먹고. 모슬포 사람들에겐 방어가 잡히는 한겨울이 육지 사람들은 모르는 방어의 감칠맛에 탐닉하는 계절입니다. 제주 최남단 모슬포 항도 방어 시즌이 시작되면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주산지에서 방어의 맛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죠. 이거 터벅이에요. 네, 뚝방어 나왔습니다. 수심 깊고 물살 거친 마라도 앞바다에서 살을 찌운 방어는 쫄깃한 맛과 지방질로 된 단단한 근육의 식감과 구수한 지방의 풍미까지 느낄 수가 있다는데요. 멀리서 오셨다는 손님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녹아요 그냥. 씹을 것도 없네. 살살 녹아요. 진짜 맛있어. 서울에서 일부러 먹으러 왔어요. 바다에서 긴 하루를 마친 강순남 선장도 큼지막한 방어를 한 마리 챙겨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칠순의 강 선장은 아내와 단 둘이 삽니다. 이거 직접 손질하세요? 예. 강 선장의 아내는 제주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바닷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강원도 산골 사람이죠. 그래서 생선 손질은 강 선장이 아내보다 훨씬 능숙하게 잘 합니다. 가파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 선장에게도 방어는 겨울철 가장 친숙한 음식이자 추억의 맛이죠.
요즘은 선주들에게 그 맛을 전수하고 있답니다. 이거 왜 오늘 잡으시는 거예요? 손자들이 보내주니까 다 먹었대.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주시려고요? 소금을 약간 해서 애들 쪄서 약간 물을 말려서 찌거나 굽거나 해서 먹이면 애들 잘 먹어. 손자들이 좋아해요? 지금 3살, 5살이냐? 강 선장의 선주 사랑은 이별납니다. 늦게 본 선주들이라 더 애틋해서라네요. 고향 가파도에서 17살 되던 해 고깃배를 타기 시작한 후 강순남 선장은 군대 3년, 외항선원 시절 3년을 제외하곤 모슬포 앞바다를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들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살라고 분가시켰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는지 겨울이면 집에서 먹던 방어 맛이 그립다고 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강 선장은 자주 방어를 손질해서 보낸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늘 그리운 건 강 선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에 절였다가 소금에 꽉 절였다가 이제 겨울에는 엄마가 이제 아침밥 먹고 이걸 몇 점을 물에 담가놔도 그 저녁에 이걸 또 졸이든가 찢어진가 이러면 그 밥 먹지. 옛날 냉장고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냉장고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맛있었어. 어느새 나이 70, 아내는 배는 이제 그만 타라고 성하지만 강순남 선장은 앞으로도 2, 3년은 더 배를 탈 생각입니다. 힘들기는 해도 바다만큼 그를 설레게 하는 곳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해온 거라 뭐 그렇게 힘든 건 없는데 이 작업이 안 될 때 자리동을 못 잡고 방어를 못 잡을 때는 조금 신경 쓴다고 조금 잠도 좀 설레고 왜 내가 못했나 선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만히 하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모슬포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늘 변화무쌍,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바다 날씨죠. 모슬포항의 방어잡이 배들도 출항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방파제 안쪽에 있는 방어 축양장을 관리하는 수협 직원들만 바빠졌답니다. 수협이 주최하는 항구의 행사장까지 가두리에 보관 중이던 방어를 다 옮겨가야 하거든요. 작년에는 방어 생산량이 아주 저조했죠. 이 공급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비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남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수협에서 그 남는 그 물량을 저가에 소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어가 풍어인 올해와는 달리 지난해엔 방어를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답니다. 사실 그 때문에 다큐 공감 촬영팀도 방어잡이 배만 여러 번 타고서는 아쉽게 방송을 접어야 했었죠. 네? 왜 그렇게 된 거야? 상어요? 방어 어장에 상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2, 3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때로 몰려든 상어가 낚시에 걸려 올라오는 방어를 먹어치우거나
방어를 공격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터에 조업량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모여드니까 방어가 영 안 올라오네. 그래서 수협에선 궁여지책으로 방어 조업을 방해하는 상어를 잡아오면 수매해 주기로 했었죠. 도와 시에선 근본적인 퇴치 방법을 찾기 위해 대학에 연구 영역을 주기도 했었고요. 해양대학교에서 이걸 뭐 연구한다 뭐 한다 하면서 2013년도에 많이 그 도에서 지원한 거 알고 있는데 연구 결과도 안 나오고. 결국 흥진호 선원들도 방어잡이를 잠시 중단하고 방어 조업에 방해가 되는 상어잡이에 나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어용 낚싯줄을 내린 지 오래지 않아 상어가 방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무태상어라 불리는 녀석. 다 자라면 몸 길이가 3m 이르는 대형 상어죠. 얕은 바다에 살면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습성을 가진 녀석들이 때로 나타나서 방어떼를 쫓아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어가 많이 잡히는데 소비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은 모슬포 어민들. 한겨울 어민들 생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방어 가격 안정을 위해 스스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니요, 저희 오늘 처음 와서 방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왔어요. 신선도 높은 상품으로 산지 판매의 장점을 살리는 건 소비 촉진 행사의 기본.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도 많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했습니다. 강순남 선장도 한몫 거들러 나왔습니다. 010 이거 서울에 붙이려고. 방어? 아는 분이요? 수협에서 오늘 내일 양일간에 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싸게. 제주에서 방어는 겨울철 집안 행사의 주인공으로도 쓰입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제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잔치 음식이기도 하죠. 오늘 어떻게 쓰시려고 사셨어요? 회 먹고. 해 먹으려고요. 식구가 내 먹으려고 식구에 먹. 술이 좀 싼 편이에요? 예, 해로 사는 것 같은데요, 이거? 공짜 같으네. 그래요? 원래는 좀 너무 가격. 싸요, 너무 싸. 많이 잡혀도 걱정, 잘 안 잡혀도 걱정. 모슬포 바다 사나이들의 시름이 오늘 행사로 좀 덜어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자칭 모슬포 최고의 방어 예찬론자 김종호 씨도 일손을 보태러 나왔습니다. 방어 손질하는 솜씨가 예사 솜씨가 아니세요? 방어를 먹고 사는데 그런. 옛날에는 일식집에 이런 데서는 방어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방어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방어를 많이 찾기 시작했죠. 김정호 씨가 행사장을 살짝 빠져나옵니다.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아무나 가지고 되냐고. 방어 요리 전문가 김정호 씨의 하루는 모슬포항의 방어 직판장 3-4곳을 순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선도는 물론 탄력과 윤기가 좋은 A급 특방어를 직접 고르기 위해서죠. 일반 고기는 낚시 딱 해서 드시면 맛있잖아요.
근데 방어만큼은 막 잡아서 드시면 안 돼요. 여기 그냥 고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기가 물러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수족관에다가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고기 안정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고기가 참 좋아요. 오늘 방어 손질은 제자에게 맡겼습니다. 방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서 찾아와 일을 배우고 있죠. 이 정도 되면 방어 중에서 최상급이라고. 지방도 많이 차 있고요. 지금 다 얼마나 절정이 이런 그런 고기죠. 방어가 절정의 맛에 이르렀는지 알고 싶을 땐 모슬포 사람들은 한라산 꼭대기에 눈이 내렸는지를 확인하기도 한답니다. 머리는 구이를 해도 맛있지만 찜이나 김치찌개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버리는 게 없어요. 버리는 거 아가미. 아가미는 안 먹으니까 아가미 버리고. 내장도 다 써요. 김정호 씨는 방어 요리만 15년 경력의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제주 토박이는 아닙니다. 몇 등분 써야 되죠? 코스는 이 하나만. 20년 전 아내와 새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단돈 10만 원을 손에 쥔 채로 제주로 내려왔답니다. 그걸로 비행기값 2개 끊으니까 3만 원 남던데요. 그래서 3만 원을 한 달을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막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밭에 가서 우리 애기 막 이러면은 일당 3천 원인가 가져왔어요. 남자는 5천 원. 그걸로 살았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먹거리 풍부한 제주 생활은 즐겁기만 했답니다. 방어도 싸고 맛있어서 좋아하게 됐죠. 방어 한 마리 큰 거 한 마리 뭐 그때 또 5천 원, 6천 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상 방어를 딱 만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이 방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결과 방어의 부위별 숨은 맛을 찾아내서 코스 요리를 직접 개발했죠. 방어 제일 아랫부분 이 부분에 있는 이 살이 이 배꼽살이에요. 마블링처럼 기름이 잘 밴 배꼽살은 김정호 씨가 최고로 치는 맛이죠. 예, 꽃 모양이 나오죠. 이게. 아삭아삭하고요. 굉장히 좋아요. 지방질이 많은 방어의 붉은 살은 살짝 불로 그슬러주고 그래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보이죠, 이렇게. 약간 삼각형 보이죠?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죠. 두꺼운 식감. 써는 방법을 달리해 두 가지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 것도 김정호 씨의 아이디어. 자, 사이살은 이 등심하고 뱃살 사이 아래에 있어요. 이거 기름 소금 찍어 먹는 거예요. 소고기 간 맛이 나는 거. 사이살은 모슬포 경매인들도 꼽는 방어의 최고 별미라네요. 날개 옆에 붙어 있는 살. 최고 막 기름지고 맛있는 거. 자, 이게 날개살이고요. 이 꼬리 부분은 생소고기. 자, 다 됐어요. 부위별로 맛이 다른 방어회는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사이살은 기름 소금을 찍어 먹어야 더 맛이 있고요. 배꼽살은 초고추장을 찍고 생귤즙을 넣어서 맛을 낸 배추김치에 싸 먹으면 그 풍미가 더 살아난다네요. 부위별로 하나씩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막상 딱 먹어보니까 맛이 다 틀려요. 독특한 맛이 있고 그래서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만드는 사람도 보람도 느끼고 그러죠. 모슬포항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자리도 미끼로 방어 잡는 배들은 이미 항구를 빠져나간 시간. 이창민 선장도 아들과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선장은
모슬포 토박이로 아버지에게서 방어잡이를 배웠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아버지와 같이 이 배를 타고 나가 방어를 잡았죠. 이상진 씨는 이 선장의 외아들입니다. 갈치배 탄 적도 있고요. 한치 아버지도 갈치 낚을 때 한치 낚으러 간 적도 있고요. 고등어 낚으러 갔을 수도 있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한 달 전 제대해 집으로 돌아온 이상진 씨. 아버지 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슬포에선 보기 드문 신세대 어부인 셈이죠. 날씨도 한번 보고요. 네, 바다 날씨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것도 보고 친구들이랑 또 하고. 근데 작업 나가면 이제 못해요. 바빠서. 오늘 날씨는 어떻대요? 좋은 것 같아요. 이장민 선장은 20년 경력의 방어 사냥꾼입니다. 잡아진다게 물이 안 가더라게 어제 물도 안 가. 어제 담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방어가 시원찮거든. 시원찮. 모슬포항에서 멀지 않은 근해에서 이 선장의 배가 멈췄습니다. 방어 미끼용 물고기를 잡을 포인트죠. 인조미끼예요. 인조미끼. 아들 이상진 씨가 낚싯줄 하나에 여러 개의 낚싯바늘이 달린 채비에 인조미끼를 매달아서 바다로 내립니다. 그새 입질이 왔나 봅니다. 물고기가 2마리나 인조미끼를 물었습니다. 상진 씨는 초보 선원답지 않게 실력이 좋군요. 잡힌 건 제주에선 각쟁이라고 불리는 전갱입니다. 얘도 살려야 돼요? 네. 죽으면 안 돼요? 네. 왜요? 방어는 생미끼만 문다고 해가지고 몇 마리나 이걸 이렇게 잡아야 돼요? 100마리. 네. 부두에서도 낚아요. 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없어. 그거를 전동하고 오래됐죠. 자릿배 할 때 뭐 똑같이 했으니까. 옛날부터. 아버지 이 선장도 미끼용 전갱이를 잡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5마리씩이나. 역시 20년 경력의 베테랑답습니다. 이건 고돌이. 뭐예요? 고등어 새끼 고돌이. 전갱이로 하다가 나중에 이 바다에 오징어 철이 되면은 오징어가 있으니까 그때 오징어 낚아서 방어 잡아요. 이제 겨우 미끼를 잡은 것에 불과하지만 어창의 그득한 전갱이는 초보 어부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해줍니다. 아버지 이 선장이 찾아가는 곳 역시 마라도 앞바다. 한반도 최남단 천혜의 방어장이죠. 마라도 앞바다에 도착한 부자는 서둘러 방어 낚을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는 초보 방어 사냥꾼 아들을 위해 전동 릴 낚싯대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낚시를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자릿배들은 자리를 떠오면 떡밥처럼 준다고 그러면 방어가 있으면은 바닥에 있는 개들이 방어들이 올라와. 그러면 그때 우리 작은 배들은 그때 같이 해갖고 낚는 거. 마라도 해역에 거친 물살을 내달리는 방어를 많은 자리돔을 뿌려서 유혹하는 큰 배들의 덕을 좀 보려는 것이죠.
드디어 방어가 입질을 시작했습니다. 초보 선원 상진 씨도 서둘러 낚싯바늘에 전갱이를 꿰입니다. 전갱이도 방어가 자리도 못지않게 좋아하는 먹이죠. 상진 씨는 이미 전갱이 미끼로 특방어까지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15kg? 우와, 10kg, 10에서 15kg. 그런 거는 어때요? 잡아. 돈이요, 돈. 아버지 이 선장은 아들과 같이 방어잡이를 나온 날엔 어획량의 반을 늘 아들 몫으로 띄워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째 조짐이 영 별로입니다. 첫 입질로 잡은 녀석이 방어 가격의 5분의 1도 안 하는 부실이네요. 생긴 여기에 줄무늬가 있잖아요. 노란 줄무늬. 여기도 노랗고. 아, 노래요? 네. 방어하고 틀려. 이번엔 20년 경력 이 선장이 외줄 낚시로 도전합니다. 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고기나 고기 유혹하는 거. 하지만 이번에도 방어가 아니라 부실입니다. 부실이도 기름기가 많아지는 겨울철 맛이 더 고소해집니다. 그래서 방어보다 부실이가 더 맛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번에 야드 낚으러 갔을 때 있었어요. 방어 새끼 잡으러 갔을 때. 상진 씨는 아버지와 바다에 나오는 게 좋답니다. 아버지처럼 어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그냥 뭔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바다도 좋아했고 이렇게 배 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반대입니다. 라면이나 먹고 오늘처럼 아들과 바다에 나오는 건 힘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온 아들에게 배에서 막 잡아올린 생선에 싱싱한 회나 많이 먹게 해주고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용돈이나 챙겨줄 요량으로 바다로 데리고 나온 겁니다. 아들과 같이 일을 하니 말동무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아들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곧 누나가 있는 수원으로 올려보낼 생각입니다. 배는 위험하죠. 파도 세고 할 때. 항상 다른 직장을 해야지. 근데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떡 하실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을 건데. 나 생각에 하고 싶지 않을 건데. 아, 나가 못하게 할게. 내가 못하게 할게. 모르지 뭐. 또. 부자의 방어 사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큰거 같아요? 두개 본 것 같아요. 이번엔 정말 방어일까요? 낚싯대가 U자로 휠 정도면 엄청난 대물이라는 얘기. 야, 두개 본 것 같은데 이거. 대물 방어 사냥에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낚싯줄을 풀었다 끌어올리기를 되풀이하면서 방어가 힘이 빠지기를 진득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첫 방어 수확. 황금빛 꼬리가 찬란한 녀석이 2마리입니다. 애쓴 만큼 아낌없이 돌려주는 바다. 아들이 바다 사나이가 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바다의 넉넉함 때문은 아닐까. 그 넉넉한 바다의 기대, 20년을 바다 사나이로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고 싶은 아들. 이들이 진정으로 낳고 싶은 것은 겨울 바다의 보물 방어보다 훨씬 더 귀한 것. 거친 자연과 대면한
바로 부자 둘만의 시간은 아니었을까. (10kg이) 넘는 초대형 방어를 잡기 위한 치열한 삶의 현장. 모슬포 방어 사냥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매번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는 바다에서 몸은 고되도 마음만은 풍성한 바다 사나이들의 하루는 오늘도 짧기만 합니다.